정해는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6.13 지방선거 패배가 눈앞으로 닥친 야당을 위해 필립스 디지털 터보 에어프라이어 HD9643을 압도적 미친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허락하시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식재료의 지방을 최대 80%까지 줄인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질풍노도 치며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술안주 제조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극악한 동족 대결 광신자, 민족의 특등 제한거리가 된 야당은 이번 선거 패배 직후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술안주를 만들고 무엄하기 그지없는 특대형 도발 악담까지 서슴없이 내뱉은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터보스타 기술로 일정하게 순환되는 열이 모든 음식을 고르게 익혀주고 음식이 겹쳐 있어도 뒤집을 필요 없이 균일하게 튀길 수 있으며 뜨거운 공기뿐 아니라 강력한 열로 음식을 더욱 바삭하게 튀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끝내 치솟는 식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하시었다. 에어프라이어의 최강 브랜드 필립스를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7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6.13 선거도 여론조작 무방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보도 이후 네이버 정치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브리핑에서 전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외길 만난 천혜의 요새 본관 접근하자 스톱, 이런 제목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이 조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확정됐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한국일보는 회담이 열리는 호텔 본관 안쪽은 출입이 통제됐으며 보안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진 듯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이번엔 서울신문 남북 DMZ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한다. 세계일보 현충원 찾은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되면 DMZ 유해 발굴 추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충일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DMZ의 유해 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DMZ에서 전사한 군인은 약 10,000명, 미군은 2,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못지않은 숫자의 조선인민군도 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일부 들어보실까요?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저는 오늘 무영고 묘역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김기혁 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22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모든 무영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혁신 기관장 없는 공공기관 43곳 방치하는 까닭은 이런 제목입니다.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한 곳에 수장이 없습니다. 임기가 끝났거나 채용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례를 포함해 공석 이유는 다양한데요. 국민일보는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장 선임은 정치 논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제 식구 챙겨주기 차원에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학생 줄어도 교원 늘리자는 교육감 후보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약 60명 가운데 절반이 교직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가파른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정치 세력으로 조직화된 교사 그리고 교육 공무직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경향신문 연장 노동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을 수도 이런 제목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 법률이 별도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연장노동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노동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한 듯 일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 7월 1일 대혼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요. 하지만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필수적인 기준이 법 시행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일까요? 조선일보 보도는 항상 검증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경기 꺾이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경고음. 네,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은행은 향후 2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곧 한국 수출과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분기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야권 후보들보다 4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루킹 특검으로 야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와 격차를 20%포인트 넘게 벌리며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조사 결과는 잠시 후 김성회 보좌관의 답정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건 한결의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 동안 각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는 55.5%의 지지로 14.4%의 지지를 받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11.6%의 지지를 얻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60.2%의 지지를 얻어 18.9%의 지지를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격렬한 네거티브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갖고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의 토론 내용 들어보시죠. 5월 22일 2009년 5월 22일 노 대통령 서거에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전화 와서 어디 가냐니까 성남 지나갈 때인데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 30초 동안 대답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뭐 가느냐 안 가느냐 묻지 30초를 않습니까?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대답을 하겠다니까. 30초를 주세요.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인데 30초를 주세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제 시간이니까요. 30초를 주게 규칙에 돼 있습니다. 사회자님 이거 제재하셔야 되면 제 시간 자꾸 가지 않습니까? 나 지금 토론 규칙상 자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시계는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예, 지금 답변을 안 하시면 뭐 아니,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30초를 네. 아니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요. 그런데 이 토론 방식이 예 아니오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그렇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보자분들께서 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주세요. 예, 토론을 계속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질문을 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기자가 한겨레의 이 여배우하고 문제를 폭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대상자가 우리 이재명 후보인지 아닌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과문 대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과문 한 번은 뭐 논란이 됐던 주진우 기자 대필할 때 그 대필할 때 여러 번 접통하셨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 그때 그 글이 올라오고 난 뒤에 4분 만에 또 글을 바로 올리셨죠? 제가 30초 동안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셔요. 여기 경찰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후보도 47.9%의 지지를 얻어 26.2%의 지지를 얻은 김태호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네요.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에서 3.5%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 표본의 편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리얼미터가 MBC 경남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53.4%, 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의 지지율은 33.2%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학계와 여론조사 업계는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이 편향됐다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결과 유불리만 따져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남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경남지사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어제까지 등록된 경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1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 차의 격차는 최소 6.8%포인트에서 최대 25.4%포인트였는데요. 대체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발견됐습니다.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들은 경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조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선조사는 대부분 집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응답자 상당수가 고령층이고 경남 지역은 고령층일수록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을 알리는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보물에는 홍준표 대표의 사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후보의 인지도가 떨어질 경우 공보물에 유력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넣어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하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저마다 문재인 대통령 또는 추미애 대표와 찍은 사진을 한 장 이상 담아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인사조차 공보물에 홍준표 대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재보선을 위해 영입한 송파을 배현진 후보 그리고 천안갑 길환영 후보의 공보물에는 홍준표 대표의 인연을 강조하는 사진이나 문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소속 의원 30명으로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도통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덩치값을 못한다는 자조가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와 바른미래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가 1위를 달리는 지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답답하다는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선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조작을 벌였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매크로나 댓글 알바에 의한 여론조작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의 매크로 관련 보도 이후 네이버 정치기사에 달린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흔적이 다수 확인됐는데요. 매크로 활용을 포함해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을 집중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또는 용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은 유독 편향적으로 여당 쪽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법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 정당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로비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문건 약 100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인사들 대상으로 로비를 추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선향까지 분석해 놓았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당시 윤상현 특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법부가 정보기관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이 문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고위 법관들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경우 향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의결한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승진한 법관들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의견은 대다수 일선 판사들의 의견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조선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바 있죠.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조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고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분노를 유발할 목적으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조미 정상회담을 좌초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CNN은 이어 볼턴 보좌관의 이런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분노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보도의 일부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해법을 고집한 것은 곧 북미 정상회담을 망치려는 저희가 있다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His comments angered the president once they realized the blowback that this caused. 다만 이번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볼턴 보좌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세월호 납골당 결사 반대. 거리 곳곳에 납골당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화랑유원지에 만들기로 한 세월호 추모공원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반대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봉안시설은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의 0.1%에 불과한데 마치 화랑유원지 전체가 봉안시설이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유가족들은 밝혔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봉안시설, 즉 납골당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인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 이민금. 그의 출정식이 공원이 들어설 화랑유원지에서 있었는데 첫 출정식을 여기서 왜 했겠습니까? 저는 화랑유원지를 안산 시민의 품으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민근 기호 2번 이민근을 선택하면 화랑유원지는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면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2번 이민근을 선택해서 화랑유원지 내에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필코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민근 현 위치에는 봉안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7,500평의 땅입니다. 이 소유주는 안산시 소유입니다. 안산시 땅이라는 것은 누구의 가치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안산 시민의 가치의 땅입니다. 저 이민근 시장이 되면 결코 7,500평의 땅, 이 땅을 중앙정부에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민근 세월호 참사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당론이 4.16 생명안전공원 반대인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세상의 불평불만을 가르치고 이 대한민국이 못쓸 나라라고 이제 자살을 부추기고 죽은 자들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고 산 자들은 욕되다고 하는 이 더러운 역사를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뒤 안산 자살률이 높아졌다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안산을 살려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가짜뉴스인 겁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4.16 생명안전공원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민금,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 말고 또 누가 반대할까? 따져보면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 1위동 후보 강광주, 세월호 희생자를 개에 비유했던 바른미래당 안산시의회 고잔동, 초지동 후보 이혜경,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 선부 3동, 와동, 화정동 후보 이기환, 자유한국당 같은 곳 후보 장영수.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애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3사 여론조사 소개해드렸죠. 개요가 이렇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칸타퍼블릭, 코리아 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 등 3곳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만 19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은 1,000명, 나머지 지역은 800명 이상씩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매크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이게 뭐 드루킹 한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풍토라는 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매크로를 해왔다라는 그 증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특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관성을 아직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이 발의되고 집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조그만 영향이라도 미쳤을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당 선대위에 카톡에서 뭐 매크로 돌렸냐, 매크로 했냐 물어봐 가면서 선거를 치렀던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특검 정도로 해결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검찰 수사도 해야 되고 그걸로 모자라면 특검도 해야 되고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국기문란 범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2014년 거 보니까 그나의 당 조직이 직접적으로 인발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요.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붙습니다. 그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간이 작은 당은 그런 식으로 뭔가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린 그런 거 못해라고 이제 내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까짓 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시발단 명칭도 아마 김영민 PD님 만들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시발단 같은 조직들은 아예 이런 걸 들고 와서 하니까 이거 장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선거대책본부에서 받아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카톡 내용 보니까 모두가 매크로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건이 올라오는 대로 지방 조직에서 그 건을 처리하고 거기다 보고하는 내용까지가 전부 다 카톡으로 드러난 이상 그냥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만 매크로를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아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너무나 당연시된 마당에 왜 미쳤다고 그런 무리수를 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자가발전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와 같은 문재인 후보하고 뭔가 연관돼 있을 테니 조사하자 해서 이제 무리하게 특검을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히 사건 내용을 보면 드루킹이 매크로를 쓴 것을 김경수에게 자랑하다 실패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잘 봐줬을 때 그런 케이스인 건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특검까지 하고 나라가 뒤집힐 일처럼 거품을 물었던 집단이 그 거품을 물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본인들 해본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자기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이러면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매크로라는 게 뭐 대단히 독창적인 기술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판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홍대 맛집, 마포 맛집, 뭐 강남 맛집, 뭐 어디 횟집 이런 블로그들 만들고 블로그 순위 조작하고 검색어 순위 조작하고 또 연예인들 데뷔하고 또 혹은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어뷰징 기사 내고 아니면 삼성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연관 검색어를 지우려고 다른 연관 검색어들을 동원해서 집어넣고 또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기자들을 통해서 물타기 기사를 내고 그 기사를 다른 인터넷 신문들이 받아쓰게 만들어서 검색을 해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예를 들어보죠.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삼성바이오 작년 기부 총액 살펴보니 100억 넘어 기부천사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그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을 같은 날 생산을 해서 기사를 엎어버리는 것은 되게 고전적으로 동원되었던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 존재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한나라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고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이 매크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본인들이 들춰 올린 이상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내부에서부터 활동을 했던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폭로를 하고 나온 마당인 만큼 그 전모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카톡 등에 매크로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매우 위중한 범죄라는 것을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 옛날에 한나라당이죠.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좀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에 특검이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선거 여론조작 이것도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이 건에 딸려 나온 건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 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인지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은 안 되고 업무방해죄 이런 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대부분 경우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다고 하지만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라는 거대 공룡기업 하나의 국민 여론을 거기 가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요즘 외신 보는 분들 좀 많이 생기셨습니다. 연합뉴스라든지 뭐 여하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외국의 언론 보도 내용, 특히 이제 북미 관계 관련돼서 나온 내용들을 워낙 왜곡해서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면서 그럼 원문은 뭐라 그랬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흐름에서 외신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외신 찾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에 간다고 외신이 나오거나 실시간 검색어가 나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CNN을 가면 CNN, 뉴욕타임즈를 가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를 가면 워싱턴 포스트 각각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서 기사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다양한 의견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미국에서 하는 방식 아니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는 방식대로 네이버가 신문을 모아서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예. 한 군데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순위를 조작하는 일은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정 검색어에 대해서 블로그 순위를 올리는 방법 이런 건 사실 선수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실시간 검색어에서 어떻게 내리는지 혹은 연관 검색어를 어떻게 물타는지 이런 것들이 한 300-400명 정도만 있으면 혹은 한 사람이 300-400개의 아이디만 갖고 있으면 소위 어뷰징이라고 하죠. 이것을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여론을. 그런 기술이 현존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과 방패와 같아서 네이버가 아무리 새로운 순위 먹이는 기술을 개발을 해도 그걸 또 금방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알아내서 따라잡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애시당초 뉴스를 네이버에서만 보고 네이버에서만 여론을 살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잦아든다. 이게 한겨레 사이트 다르고 조선일보 사이트 다른데 그 사이트마다의 순위를 다 왜곡하고 다닐 수 있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는 없는 검색어 장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기업. 네이버의 배만 불리워주고 있고 네이버가 그것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좀 더 다양한 포털 사이트들의 사용도 그리고 직접적인 언론사의 방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사실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나는 혹시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지탄받을 여지는 없는지 돌아볼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은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드루킹이 유일하게 먼저 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고 주장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원조야.
사실 오래전부터 사실 사이버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뭐 시발단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뭐 꼭 매크로가 아니더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제목, 그 뉘앙스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한나라당도 했다라는 기사. 그 한나라당도 했으면 민주당도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자가 매크로를 하고 그것을 민주당 의원에게 자랑을 한 사건이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나라당도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한나라당이 했다, 한나라당만 했다, 한나라당이 먼저 했다, 한나라당이 시작이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들께서 좀 더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검색어를 조작한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은 당직자가 이미 폭로를 한 상태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코앞입니다. 어떻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이게 또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요. ARS를 돌린 것보다 더 결과가 자세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비보부터 전하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13.6, 바른미래당 안철수 10.7로 어이구 세상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 처지로 갔다는 점. 보전. 굉장히 안타깝고요. 15% 이하면 50%만 보전을 받고 10%가 안 되면 보전을 못 받는데 지금 그나마 예전 여론조사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15%를 넘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표를 주기 싫어하는 중도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너희는 못 잡겠다라는 마음이시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7개 시도 여론조사 지난번에 한번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 몇 군데만 짚어보겠는데요. 예.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율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나 정말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박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서. 예. 그렇다고 하면 진보 진영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민중당으로 지지를 돌릴 법도 한 이런 상황으로 저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1.3%, 녹색당 신재혜 후보가 1.2%, 민중당 김진수 후보는 0.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도 정의당 박주미 후보가 1.3% 이런 식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주는 아예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석 후보가 60.7%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3.0%, 민주당 윤민호 후보는 2.5%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우리한테 표를 줘야 자유한국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의 표를 다 가져가는 그 원죄가 너희들한테 있지 않느냐는 항의를 사실 많이 받아왔던 것이 저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결과는 이것은 민주당의 탓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에서 중도 보수, 중도, 그다음에 개혁 세력까지를 다 일괄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 진보, 소위 좌쪽이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저는 진보 진영이 아젠다 설정을 잘 못했던 탓이든 아니면 평소에 준비가 좀 부족했던 탓이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표를 안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맥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어떤 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보정당이 맹성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 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6%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19.4%를 2배 이상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토론회 때 아주 그냥 맹활약을 했는데 그다지 뭐 큰 반향은 없었네요. 그것이 이제 표로 연결은 되지 않았네요. 예. 뭐 사실 이재명 후보를 아프게 많이 때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측면도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쨌거나 1차 토론이 반영된 상태인 것을 보이는데도 좀 그렇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충남 충북은 전부 다 뭐 더블 스코어를 앞서고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역시나 제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이실 텐데요. 예. 경북은 지금 자유한국당 이철 후보가 29.4%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21.8%를 7.6% 차이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와, 세상에. 아니, 경북에서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29.4%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 지금 얼마나 뿌리 깊게 놓여있는 선거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적폐청산의 어떤 결말을 보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저는 표시됐다고 보고요. 그렇죠. 경북 유권자들도 사람이고 국민인데 말이죠. 예. 오중기 후보가 예전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엄청난 기세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저는 뭐 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 권영진 후보가 28.3%, 더불어민주당 임대현 후보가 26.4%로 아이고 세상에 1.9%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 제일 중요한 건 추이인데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10% 훌쩍 넘게 벌어져 있던 차이가 계속 6%, 4%에서 드디어 1.9%로 좁혀졌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프의 곡선이 확실하다. 지금 권영진 후보는 하락 일변도로 가고 있고 반면에 임대훈 후보는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이 결국 골든크로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추세면 대구는 결국은 한 표 한 표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 조사였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더 확실하다는 점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면접 조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딱히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는, 그래서 무응답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세 좋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투표를 포기할까 말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찍으러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다시 꼬아서 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권영진 시장을 찍지 않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들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임대훈 시장 후보의 상승세로 인해서 보수가 결집해서 결국은 대구 선거를 지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 전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 결집이라는 것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안 찍는 것으로 기권으로 결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저희는 하고,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저희는 일단 그렇게 무조건 예상을 하고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선거는 이런 기세라면 정말 맹렬하게 추격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과가 저는 매우 기대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인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대구에 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꼭 전화도 좀 돌려주시고 투표를 호소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이 전 유일하게 남은 지금 접전 지역으로 보고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결국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보수의 괴멸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수는 망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보수를 참칭한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정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고 나서라도 새로운 보수를 다시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물론 이제 정당인이고 또 보좌관이고 하니 듣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또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운동원들의 기세 또 대구 시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구도 이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세대 간 선거로 간 겁니다. 40대 이하는 더 이상 자신의 고향이 대구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세대로의 전선이 옮겨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짚어주시죠. 네, 제주도는 민주당에도 갈 수 있다, 무소속으로 남겠다 이런 발언하면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원희룡 현 지사가 앞서는 양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세가 좀 저희가 꺾인 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주도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괜당 문화가 있고 집단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제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계속 해가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출로를 찾아야 된다. 여기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는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방선거 이후가 문제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이완구가 나오고 정우택이 나올 모양입니다. 아이고 노답이다 노답. 어? 그 친구들은 또 왜 나온대? 그 친구들이 나서서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게 되겠어? 그렇다고 홍준표가 또 새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둘로 쪼개지지 않겠어? 카카, 그래서 큰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겠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뭐하게?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을 하나로 묶고 바른미래당까지 끌어안아서 보수 대통합의 길을. 그 길을 갈 수 없겠네. 그럼요, 갈 수가 없겠죠. 아이씨, 카카, 제가 누굽니까? 그 당도 경험하고 저 당도 경험했던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친박도 경험하고 친이도 경험하고 그전에는 민주당도 경험하고 민자당도 경험하고 비리로 구속돼 보기도 하고 마약 사위를 두기도 하고 당대표 도장 들고 나르샤 했고 앞장서서 탄핵을 선동했고. 가만히 있자. 탄핵. 그래, 네가 탄핵도 했지? 왜 때리십니까? 너무 다채로워서 이 씹새끼야. 카카, 오늘도 미니 토론 진행합니다. 두 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수 단일 후보가 될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렇게 한숨만 쉬면 되겠습니까? 미세먼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중교통 이용하게 해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고 시민들 그만 우롱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좋은 대책 우리 안 후보님 알고 계세요? 수도 서울 시민만 1,000만입니다.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방귀를 15번 낍니다. 그렇다면은 하루에 서울에서만 1억 5천만 번의 메탄가스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메탄가스 배출 못하게 방귀를 유발하는 밀가루, 콩,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양파, 메론, 배, 사과, 복숭아, 바나나, 사과주스, 포도주스, 건포도 판매 금지할 것입니다. 판매 금지할 사람 누굽니까? 정말 방귀 끼고 싶네요. 안 후보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먹고 살죠? 뭘 먹고 살긴요?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저기 철수야. 네. 존나 미안해. 닭고기 좀 그만 드십시오. 아우 실망입니다. 어제 치킨 시켜 드셨구만. 아니 카카 왜 절 때리십니까? 야, 후보를 어떻게 때리니? 알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부터. 나온 김에 박 시장부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입니다. 먼저 오는 21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아일라의 예매권 2장 모두 10분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일라는 한국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풀어낸 감동실화죠. 케이프타운 국제영화제에서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아일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예매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이메일 게시판에 적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앉혔습니다.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펴낸 책 한국인이 캐낸 개토톱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도 보내드립니다.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 서양 문명의 뿌리 그리스 문명을 한국인의 시선으로 전달합니다. 그리스 여행 준비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준비물이 될 도서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회창희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인 대표. 그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총 3,000평의 대지에다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도록 만들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시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선물해 드리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 주시면 된다고 봐요. 이 선물 속에 추워도 뻥이 없다고 보는 거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다. 이렇게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아십니까? 야, 이 씹새끼 알지? 그걸 몰라? 1번, 모스크바. 2번, 하바롭스크. 3번, 상트페테르부르크. 4번, 블라디보스톡. 5번, 노보시비르스크.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자, 정상근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관훈 라이트클럽 녹화 마치고 바로 또 녹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방송을 해가지고 둘 다 머리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짓눌리네요, 보니까. 헬멧이 매우 무겁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네. 이 언론사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4년 있었던 일이고요. 그해 4월에 그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참사도 참사인데 대체 왜 국가가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체 뭘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분노하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7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정윤회라는 자신의 전직 보좌관과 미래를 즐겼다. 이런 세간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아니 그때 대체 정윤회라는 사람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구심이 커져갔을 때 그해 11월에 2014년 11월에 세계일보에서 놀라운 보도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11월 24일 보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면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청와대죠.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돌연 중단됐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3면에 이 정윤회의 사진이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 옆에 모자이크 된 아줌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어쨌든 최고 실세에는 핀트가 좀 어긋난 보도였긴 했는데 비선 실세를 양지로 호출한 최초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기사였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후에 이 세계일보가 고초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대놓고 언론 탄압을 했어요, 당시에. 네, 맞아요. 이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기자들이 다 회사로 와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고 TV조선 압수수색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물론 압수수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랬고 통일교의 계열그룹에 특별 세무조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제대로 한판 붙었다면은 통일교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교가 그래도 한판 제대로 뜨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통일교가 굴복을 했는지 취임 50일밖에 안 된 회장을 전격 교체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을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한규 사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조한규 사장을 경질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보도를 했던 3명의 기자가 뭐 우리 보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사표를 내기도 하는 등 굉장히 내부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안 좋고 네, 서글펐던 그런 일이었어요. 저 당시에 세계일보 노동조합하고 한번 접촉하려고 했는데 노조가 없었어요. 네, 노조가 없었습니다. 기자협회 정도 있는데 기자협회의 한 관계자 통화했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지금 회사가 휘청거리면 우리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조한규 사장이 보니까 군인 출신입니까? 군인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남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고흥인가 장흥인가 그쪽이 고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세계일보로서는 약간 좀 파격적인 인사였다 뭐 그런 평가를 받긴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이 해임된 조한규 사장이 세계일보 그리고 자신의 후임인 차준영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해고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에서 내려온 게 부당하다라는 거였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달 24일 나왔던 판결이 중요했던 판결이 뭐냐면 조한규 회장이 일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돌이켜보면 이 세계일보가 조한규 사장에 대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면서 해임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압력으로 해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았고 어느 정도 이후에 청와대 문건에서 세계일보 공격 방안이라는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것을 이제 사실로 보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탄압해서 세계일보를 압박해서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다. 이런 확인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도 일어났다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사실 박근혜가 탄핵이 됐을 때도 이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언론의 자유 침해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박근혜 시기에 언론사 사장도 날렸다. 역사에 확실하게 기록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언론사 사장까지 불합리하게 교체를 당했다라고 주장할 만큼 이 초유의 사태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 시절은 언론 자유고 나발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이던 그런 때였어요. 네, 정말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죠. 예. 그래서 이번 재판은 분명히 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청와대 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일인데 뭐 굳이 따지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놓고 확실하게 교훈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다 받아내야죠. 그래야 이제 두 번 다시 올라가시지 않으셨나요? 진짜? 네, 올라갔지. 네. 예,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다음에 배상받고 고기 사주세요. 아, 예. 그거부터 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착한 보쌈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와중에 참 안타까운 건 세계일보가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조한규 사장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뭐 세계일보 감사 결과 뭐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아서 뭐 그랬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분명하게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고 오히려 조한규 사장 당시에 세계일보 매출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 입장을 기각하고 요거는 무조건 박근혜 책임이야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의 문건을 찌라시 국기문란으로 규정해서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보도 이후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과 취재기자 6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됐고 세계일보에 압수수색 소문이 돌았다. 2015년 1월 유지재단 계열사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와 배임 수사가 개시됐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논의하고 압수수색 장소로 세계일보를 거론했다. 네,
조한규 사장의 해임 과정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정권에 의해서 잘린 거기 때문에 뭐 세계일보가 자체 감사 때문에 잘린 것처럼 주장한 것도 뭐 문제다. 그래서 세계일보가 조한규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세계일보와 차준영 사장이 조한규 사장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차준영 신임 사장이 정윤회 특별취재팀을 해체를 하고 네. 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정윤회 문건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정권의 이 사과문 형식의 글을 쓰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한규 사장이 잘린 후에 이 세계일보가 청와대에 완전히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가 이거를 기자들이 막아서 결국 이제 좌절이 됐다라는 사실도 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한규 사장, 저도 모르지 않는 분인데 말이죠. 군인 출신 맞아요. 아, 예. 그러다가 세계일보 사장이 되셨는데 박식하고 정의감도 있고 군인 출신이어서 언론의 승리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무엇은 타협해도 되고 무엇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히 알던 분이었죠. 네, 이제 당시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고든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좀 많은 인상을 남겼던 분인데 오히려 세계일보 전 사장으로 나옴으로써 뭔가 세계일보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줬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네, YTN 관련해서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사장 선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YTN 이사회가 YTN 신임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측에 유리한 구성안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의 개편안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주주사에서 3명,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1명, 시청자 대표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주주사 추천 3명, YTN 지부 추천 2명, YTN 방송노동조합 추천 1명. 방송노동조합은 뭐예요? 이게 한 4개월 전인가 새로 생성된 YTN에서 구조인데 사측에게 가까운 노조. 그렇게 YTN 지부가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는 결이 다른 마치 KBS의 공영방송노조, MBC의 공정방송노조, 김세희의 MBC 노동조합 같은 네, 그런 노조인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방송노동조합에서 1명 그리고 YTN 시청자위원회가 자천한 시청자위원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YTN 지부는 사측의 입김이 더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주사 추천은 3명씩 똑같고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추천은 1명이 늘었는데 이 사측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YTN 지부가 이 YTN 방송노동조합 추천 1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자천한 시청자위원 1명 요 2명이 이제 사측 영향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YTN 지부 측을 1명 더 늘리는 대신 사측은 2명을 늘렸다라는 게 이제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런 사추위 구성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이 사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랑 관계없이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이사회가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짰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측이 먼저 초안을 만들어 놓고 추임받아서 추진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사회가 지금 막 나서기도 여의치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최남수를 그렇게 자기들끼리 임명을 했다가 이렇게 크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 이 YTN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그 주주들 그러니까 언론과는 무관한 공기업에서 추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보다는 YTN 사측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YTN 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측이 구성한 아니다, 사측이 유리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김호성 상무, 네, 아직도 YTN에 남아 있는 김호성 상무를 나가라고 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추위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그 YTN도 이제 사장 선임 방식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후보자 공모를 통해서 서류 심사에서 4명을 선발을 하고 이 4명의 후보자가 150명 규모의 시청자 자문단을 짜서 거기서 이제 공개 정책 설명회를 하고 여기서 시청자 자문단 평가가 40, 사추위 면접 평가가 60 해서 2명의 후보자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추위가 꽤나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임명동의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선발 단계에서 괜찮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2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 최악의 사람 이렇게 2명을 올려버리면은 사실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 또 YTN 노조가 그 책임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되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 YTN의 사측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최남수가 나갔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김호성 상무가 남아서 사측 역할을 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제2의 최남수를 데려오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뭐 자기는 뭐 그런 욕심이 사욕이 없다고. 근데 아직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조에서는 빨리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갈 길이 멉니다. 예. 자, 다른 소식은 또 있습니까? 네, 뉴시스 소식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네.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이 경기도의 수원, 안양, 군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사업자를 바꾸면서 벌어진 일을 취재를 해서 기사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기존 공항 노선 운영권을 가진 업체에 면허갱신을 허락하지 않고 이 용남고속이라는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해당 업체가 무면허 시외버스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이 업체를 감쌌다라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이 경기도 관계자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뭐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남경필 지사가 각종 회의석상이나 간부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실국장을 질책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책상까지 이렇게 쾅 치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물론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남경필은 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뭐 사실을 다퉈야 되는 문제고 이제 문제는 이 의혹의 기사를 뉴시스가 출고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다 써놓고. 네네. 기사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기사가 출고되지 않자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이 결국 서울 뉴시스 본사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왜 기사가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설득력 있는 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시스 측은 이 미디어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사가 언론의 공정성과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뉴시스가 남경필 후보를 봐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뉴시스는 그냥 이 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가 중립성을 위반했고 무엇이 공정하지 못했는지는 답변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시스 노조가 지금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뭐 결과가 곧 나올 테고 이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감춘다고 뭐 가려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뭐 드러나게 돼 있죠. 뭐 물론 이제 우린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만들어낼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이후 가수 최백호 씨가 나와서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는 아침 이슬의 가수 김민기 씨의 노래인데요. 창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사 중에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인의 청춘,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더 널리 불리기도 했던 늙은 군인의 노래, 최백호 씨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정도 이쁘구나. 만난 것 먹고 그냥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다.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 못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꽃다운 이내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캡틴 하롱님, 문재인 대통령도 투표 동료를 위해 사전 투표를 하네요. 우리 모두 열심히 투표합시다. 쥐닭 다음 용님, 지난 대선 때처럼 사전 투표일에 1등으로 투표할 계획입니다. 투표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사전 투표일이 바로 내일이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018년 6월 7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